안녕하십니까. 문답여행 오늘의 주인공의 김양일입니다. 지구상에는 3만 5천여 가지의 서로 형태가 다른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 선생님도 그 중에 하나, 아주 훌륭한 직업의 하나로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교육을 받아야 하죠. 또 신체 한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도 마땅히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런 한 부분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교육은 일반 교육하고는 조금 다를 것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모두 짐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들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문답여행 오늘의 주인공, 오늘 그 8번째 시간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답여행 같이 떠나실 세 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업 전문지인 코리아 리쿠트를 발행하고 계시는 홍영수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무용과의 조승미 교수가 나오셨고요. 고맙습니다. 야구 해설가 하이성 씨가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객으로는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오늘의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특수교육교사 김송석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 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앉으셔서 마이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앉으세요. 네, 대개 이러한 일을 맡으려면 종교를 갖고 있는데, 김 선생님 종교를 갖고 계시죠? 죄송합니다. 저 종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죄송할 거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앞으로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김 선생님은 장애자를 가르치시는데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저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에서 특수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그럼 특수교육 교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특수교육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별다른 뭐 자격시험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이요.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람에게 주는 자격증 말고요. 그다음에 3년 내지 4년마다 한 번씩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정기적인 것은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언제부터 이러한 특수교육교사로서 근무하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입학은 74년도에 했는데요. 네. 좀 학교를 늦게 다녔어요. 9년 만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네. 82년 3월 8일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수교육학과를 나와서 일반 학교에서도 가르치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신설이 되어 있는데요. 특수학급, 네. 그 특수학급에 취업할 수가 있습니다. 초면에서 그 일반 교사들하고 어때 뭐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네, 저희 특수교사들한테는 특수수당이라고 해서 3만 원 정도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호봉 책정할 때 1호봉을 더 높여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특수교육도 여러 가지 분야로 하면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김 선생님께서는 어떤 장애자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지체 장애자 쪽을 하고 있는데 보통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정신박약, 그다음에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부자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교사에게는요, 어떤 사명감이 더 중요한가요? 어떤 기술적인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사명감하고 기술적인 거 다 2가지 가지면 더 좋겠는데요. 그걸 우열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선은 사명감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특수학과로 진학을 할 때 집안에 무슨 반대는 없었어요? 집안에서 반대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네, 얼른 보기는 총각같이 보이는데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네, 결혼했습니다. 네. 딸이 지금 2살 먹은 딸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김 선생님 좌우명이랑 할까, 뭐 인생관 같은 거는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는 인생관, 저의 자유명은요, 특수교육 분야에서 저를 필요로 하는 일, 예를 들어 장애자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면 어딘지 꼭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드십니까? 네, 두말할 것도 없이 저와 같이 특수교육에 존경하는,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제일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은 네. 안 하셔도 이렇게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은 다 존경한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존중해야 되고. 지난 2월 12일이었죠. 오전 11시 20분경에 겨울 한라산을 올랐던 사실 여러분들께서는 전부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때 이 등반팀을 이끌었던 분이 바로 오늘 나오신 김송석 선생님이신데, 김송석 씨, 김 선생님이요. 네. 한라산 장애자들을 데리고 한라산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그때 기분은, 역시 하면 된다고 하는 노래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시 하니까 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어떤 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그럴까요? 예. 해내다는 어떤 성취감 같은 것도 네, 그런 것도 있었을 있었습니다. 거군요. 예. 저보다는 아마 같이 올라간 우리 장애자 아이들이 더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상당히 추운 겨울에 말이죠. 네. 그것도 한국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에 올라갔다는데, 어떤 생각에서 학생들을 갖다 데리고 올라갔는지, 그게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네. 저는 보통 정상인들, 저는 이제 저희 장애자하고 구분할 때는 이제 장애자와 비장애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네.
그 비장애자 되시는 분들이 저희 장애자들한테 흔히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너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것이 그 신념이 현실화돼서 나타나는 것은 본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한번 악착같이 해보자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 하필이면 어떻게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할 정도의 네. 그런 방법을 택했는데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우리 장애자 아이들이요 가장 바라는 것이 정상인과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들은 그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려서 그렇죠. 다 할 수는 있거든요. 정도의 차이지만은 그런 말이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네. 만약에 실패했을 때에 오는 그 좌절감 같은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물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그 훈련을 시켰고 어떠한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한 것은 그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 정신적인 면을 우선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 그 중심이 잘 흔들리거든요. 그 중심 잡기라든지 계단 오르내리기, 그다음에 뭐 자일 잡는 법, 그다음에 이제 옆으로 걷기, 그다음에 이제 기는 요령도 또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있는데 지면 전체가 땅에 안 닿으니까 그 발바닥이 지면에 다 안 닿고 한쪽 면만 닿고 그런 아이들에게 이제 특수하게 장비도 맞춰야 되니까 그 장비까지 계산을 하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소아모의 같은 경우에는 눈이 많이 쌓였을 경우에는 목발을 짚고 갈 수가 없으니까 천상 기어야 되는데 기을 때 그 팔의 근력 때문에 철봉 매달리기라든지 뭐 계단 기어서 오르내리기, 그다음에 목발 짚고 옆으로 걷기, 그다음에 회전하는 법, 신발 끝매는 것까지 훈련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라산 그 올라가는 준비 기간은 얼만큼 걸렸어요? 준비 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 그전에는 쳐다보지도 못했던 이 1m가 넘는 눈이 쌓인 한라산 정상에 도전해서 이 장애자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부른 만세소리, 이것은 모든 장애자들의 만세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에 메아리친 만세소리였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난번 그 2박 3일 동안의 등정 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교육 효과가 어디까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주에 도착한 거죠. 1월 20일 오전 11시 20분. 저는요 떨려요. 네, 조금 떨린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군요. 올리기 전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루 묵고 올라가는 겁니까? 네, 저기서 1박 할 장소입니다. 예. 버스로 어리목 산장까지 오르게 됐다. 눈이 무척 쌓여 있었다. 어디 다른 별천지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어리목 산장에서 보는 한라산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어리목 산장에서 6시 20분쯤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금 7시쯤, 이 시간은 기행문을 쓰는 시간이다. 피곤한데 빨리 자고 싶다. 네. 지금 이 어리목 산장에서 하루를 쉬고 올라갈 학생들은 지금 잠을 재우는 모양이죠. 그리고 작전 회의를 하는군요. 네. 주로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게 되나요? 그 올라간 사람들의 위치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필요한 물건을 무엇을 갖고 갈 것인가. 그다음에 앞천후가 닥쳤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주로 그 안전에 관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순서도 아마 좀 정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 맨 앞에 그 이제 안전대원들하고 네. 대원들하고 대원들 하나에 2명씩 붙였습니다. 네. 그들은. 자, 이튿날 오전에 이제 등반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술 친다 임마? 그러거든요. 자, 이 참 미끄러운데 올라가느라고 정말 애들 많이 쓰는군요. 아, 같이 가는 사람 발을 밟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네, 지금 그 사다리 동산을 향해서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이게 지금- 평균각도가 25도 내지 30도 정도 됩니다. 저를 지금 그냥 이 팔로 다가가는군요. 네. 그럼 이게 지금 어디쯤입니까? 여기가 윗세 오름에서 장구목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2박 하고서 지금 공격하러 올라가는 쪽, 정상 쪽. 거의 다 올라왔군요. 네. 자, 이게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죠? 여기 이제 정상 그 장구목 밑길입니다, 지금까지. 네. 여기 정상에서 50m 남은. 근데 이렇게 업고 가기도 하는군요. 네, 조금 아까 그렇습니다. 보니까. 네. 참 여기는 K2. 여기는 정상입니다. 자, 이제 5 학생 다
정상까지 올라간 거죠? 네, 다 올라갔어요. 예. 아, 참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서로들 격려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오르니까요 자신감이 생기고요. 저 아래를 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120만 장애자들 전체가 우리 오른 5명 이들뿐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 같은 영광을 돌리고 싶고 그들 올리고 싶은 마음 우리 5명이 했다는 것을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들도 또 계속 도전을 했으면 그리고 사회생활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놀지 마. 어? 우리 성공이 있으시지? 그 보람 찾았잖아. 우리 수영마다 아침에 같이 운동하고, 어? 우리 연대장 우리 친구들과 제일 수고만 했거든요. 아주 소중히. 자, 지난번 이제 등산하던 모습을 다시 한번 제가 봤습니다. 조승무 이 교수께서는 눈시울이 상당히 뜨거워지신 것 같습니다. 감격을 하신 것 같은데. 네, 학교 선생님이라면 각급 학교 선생님 쭉 계시고 대개 경우에 그 정상아동으로 갖다 잘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그 선생님 이름도 높이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이 욕심이었을 건데 어떻게 그 김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특수교사로 지망하게 되었는지 상당히 한번 얘기를 듣고 싶군요. 제가 그 특수교육을 지방하게 됐던 거는요. 그 중학교 다닐 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그 친구가 그 강원도 원통에 살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그 양하지가 마비돼 갖고 이 팔 힘이 상당히 셌었거든요. 같이 다니던 학생이. 예, 저하고 같은 동기입니다. 동기 동창인데 네. 그 하루는 그 저희들 뭐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그런 짓 하잖아요. 너 팔 힘이 얼마나 세니까 80원만 하자. 네. 이랬었는데 제가 졌습니다. 허허. 졌을 때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야 병신 되게 세네 이랬었거든요. 그 순간에 그냥 그 걔가 가지고 있던 목발로 여기를 치는 바람에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 있어요 여기에. 그러고서 그 아이하고 그 3일 뒤인가 춘천에 사막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나의 남아 있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빼앗으려 했던 너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특수교육학을 전공하면 어떤 것을 배우게 되죠? 네,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교육 개론을 배우게 돼요. 특수교육 개론이라든지 그다음 특수아동 심리 또는 특수교육 경영. 그 밖에 이제 뭐 시각장애야 청각장애 이런 그 나름대로의 교육을 받고요. 그 중에 특히 많이 다루는 것이 이제 그 심리 쪽으로 많이 다루게 돼요. 심리학적 접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현재 학교에서 그 여러 가지 아마 아까 등산도 봤는데요. 그 잡다한 업무도 많이 맡고 있겠죠, 물론.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제가 맡은 과목도 조금 많은 편이에요.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수업을. 네. 국어, 국사, 세계사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개를. 거기다 이제 생활지도도 맡고 있고 또 보이스카우트 대장도 맡고 있고 네. 여러 가지 좀 잡다하게 많아요. 어디 체육 선생 같은 건 별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네, 일을 체육교사는 하시는군요. 따로 계십니다. 예. 참 우리나라에 이 장애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특수교육 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면은 필요 없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소아마비는 지금 사라졌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뇌성마비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사고로 해서 장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우리네 현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장애자들 희원황이 어떠며 또 그들을 가르칠 교사들의 배출 희원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자 인구는 약 3%로 봐서 약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있다고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대개 100만 내지 120만 장애자 가운데서 취약 대상자가 한 2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20만 명 가운데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약 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약 2천여 명이 특수교육에 종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6개 대학에서 졸업하는 400명의 졸업생들이 1년 내에 배출됩니다만은 대부분이 정신박약을 전공하고 중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깝고 있습니다. 전공별로 보면은 정신박약 전공, 지체부자유 전공, 시각장애 전공, 청각장애 전공 대개 4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생님들은 무엇보다도 일선에서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애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고 또 남보다도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특수교사의 그 사명감은 다른 사람보다 좀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또 자기가 배운 그 기술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전공적으로 받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취업할 수 있는데 특수학교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 학교지만은 특수학급이 있는 곳이 있죠. 여기에도 취업을 할 수가 있고 재활관계단체 이런 데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물리치료 하는데 교사들이 다 합니까? 물리치료도? 그 물리치료나 작업치료 또 언어치료 같은 것은요. 네. 저희 그 특수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을 따로 전공으로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아, 전공한 분들이 따로 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전 그 물리치료나 어떤 치료 파트에 계신 분들은 의료 파트일 분야이기 때문에요. 예. 그 전문대학을 졸업하시고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아하, 예. 저런 것은 일반 병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지금 요 과정은 네, 전산실에서 지금 그 뇌성마비 아이인데요. 그 직업훈련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컴퓨터 훈련. 상당한 기간 교육을 받은 모양이죠? 네, 제가 지금 2년째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전산 교육으로요.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물리치료도 하면서 이렇게 또 직업 훈련도 받고 있고. 네. 그 일반 정상아동을 가르칠 때와는 아무래도 그 교육 휴가 더디다든지 시간이 아까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특수교사로서 선생님께서는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남보다 다른 교사로서의 그 어떤 직업관이라 할까 아마 그런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 아이들 가르치는 방식은요. 네. 일반 아동을 거의 차이 없게 가르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좀 모한 일입니다만은 그 학생들을 때리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이렇게 한 대씩 때려주기도 하고요. 또 일반인들이 하는 욕을 제가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창피한 말씀인데 그럴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우리 아이들은 친구면서 교사면서 부모면서 이렇게 같이 역할을 해야지 가능하거든요. 한번 틀어지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한번 친밀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하면 끝없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처음에 말문 열기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일성 씨가 옛날에 선생님 하실 적에 보니까 무섭게 때리더라고요. 그 얘기는 거짓말입니다. 물론 저도 학교에서 그 생활지도도 맡아보고 전 체육 담당을 했는데 우리 김 선생님 보니까 아주 부끄럽습니다. 예. 근데 저도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요. 굉장히 보람스러울 때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실망도 하고 제 자신 무기력함도 느끼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좌절감 빠질 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좌절감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가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그런 느낌 받을 때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제가 3번을 갔었거든요. 설악산으로 해서 부여로 해서 갔다 왔는데 설악산에 가다 내려놓으니까 그 일반 학교 아이들이요. 설악동에 풀어놨더니 자유시간을 제가 2시간을 줬습니다. 근데 줄줄줄 뒤로 쫓아다녀요. 그거 보고서 이 다른 사람들, 물론 그 학생들이야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거기 계시는 다른 일반인들조차도 우리 애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동정하는 정도지 동정은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동정보다는 보다는 이해가 필요한데 그런 것은 정말 그런 걸 접할 때는 참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해도 어떤 그 한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장애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적에 어떤 좀 갈등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해도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서 더 되질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저는 신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 한계라는 것은 제가 봐서 느낄 수 있는 한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의 가능성은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반 통념적으로 한계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는 그 아이는 뭘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건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럼 김 선생님이 현장에서 직접 그 네. 장애자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시급히 좀 해결돼야 될 점이 그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지금 교육적인 환경 쪽에서는요, 우선 시설 문제가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것 시설 같아요. 문제가. 네, 그리고 반의 학생 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몇 명입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 학교 내에 특수학교 따로 있는데요. 그건 7명 정도 있거든요. 그럼 한 분이 몇 학생이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교사 하나가요. 저희 내송마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4명 정도. 그것도 많습니다. 사실 그 교사 외에 보조교사가 따라서 있을 때 4명입니다. 근데 지금 몇 명 정도라고요?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7명에서 많은 곳은 20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이요. 구체적으로 시설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육 환경적인 면인데요. 교실 문제라든지 교사의 수,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그 어떤 장애 정도에 따른 개별화 교육이 실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개별화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일제화 교육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이 장애자 교육하는데 조금 그런 데서 좀 개선이 빨리 됐으면 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몇 년 전에 이제 장애자의 해 해가지고서 많은 관심도 기울였고 하지만은 실제로 눈에 나타나게 틀려진 거는 뭐 그렇게 뚜렷하게 보기가 힘들다고 여겨지는데 네. 우리가 길거리 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장애자들을 위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말씀이죠. 근데 장애자를 위한 시설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보면은 그 공중전화가 있어요. 그 장애자용으로 있는데 네. 거기 보면 그 장애자용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전화기 올려놓은 것이 턱 위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시멘트 턱 위에. 낮죠 이게. 예. 그러니까 휠체어가 가까이 다가가질 못해요. 절대 올라가질 못하거든요. 3cm 이상 되면 휠체어가 못 올라가요. 그 밑 앞바퀴가. 이 턱진 게. 예,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또 그거라든지 또 램프 시설 같은 것도 보면 그냥 막혀놨기 때문에 위험할 때가 많아요. 너무 경사가 급해가지고. 예. 또 맹인들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건데 그 도로에 그 빨간불 파란불 있는데 그 예, 맹인 신호 신호도. 나가잖아요. 맹인 신호. 이렇게 누르고 그것이 지나가는 너무 짧아요. 맹인들 같은 애 속도가 늦는 데다가 이게 짧으니까 사실 정상인들도 이게 짧을 때가 있거든요. 건널목의 폭이. 예. 그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가다가 그냥 소리가 끊겨버리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건 조금 더 좀 병원 같은 데는 휠체어 타고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던데 이제 일반 도로 같은 데 그런 게 돼 있는 데가 별로 그렇게 없는 상황이죠. 없죠. 예. 거의 전에 못 저도 봤습니다. 한번 홀트 일산원 전바가들 있는 데 몇 번 가봤는데요. 거기 굉장히 기구라든가 그런 그 뭐 기계가 많이 필요한데 거의 외산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에 우리 한국에도 그 굉장히 요새 기계가 많이 발달했는데 우리나라 제품으로 좀 이렇게 신체 부자의 학생들에게 이렇게 좀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을 때로 하는데 그렇군요. 선생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희 애들이 그 시내 버스를 못 타거든요. 못 하는 이유가 그 도로변에 턱이 있는 데다가 버스 승강대가 너무 높아요. 예. 그러면은 물론 외국인 예를 자꾸 들어서 안 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강대가 쭉 나와가지고 휠체어를 타면 들어가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거든요. 또 계단도 만들어지고 저절로. 근데 우리 같은 데도 우리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것을 왜 회피를 하는지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싶어도 그걸 만들어준 전문적인 회사가 그것을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그 구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요컨대 그렇습니다. 말로만 담나 관심을 가집시다, 어쩝시다 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둘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실천해 나가는 그 실천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배이시자 곧 또 여러분들도 그 뒤를 밟고자 해서 특수교육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무슨 궁금한 거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시죠. 네, 학생. 그러니까 실제로 가르치면서요. 학창 시절에서 소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시면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 것이요. 예체능 분야 있죠.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저희 제도상 그게 부정문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어도 제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예를 들면 저희 애도 이제 그 보이스카웃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전을 구성한 특수대가 있는데요.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동계 야영 같은 게 학예 야영 들어가면은 뭘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 뭐 율동이나 뭐 이런 걸 잘 못해요. 사실 교사라면 누구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그런 것을 못했기 때문에 참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시 한라산에 좀 올라가실 생각은 지금 여건만 하거든 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과 그렇습니다. 다른 아이들 데리고. 네. 저 내년 겨울에는 좀 소백산을 한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봄이 다 가기 전에 4월이나 5월쯤에 그 도심지 추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뭐요? 있습니다. 도심지 추적 훈련인데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게 지체장애자 학교니까
이 아이들이 그 경험 영역이라는 게 상당히 작습니다. 맨날 그 보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그 서울 시내로 네. 메시지를 만들어서 미리 사전에 가서 전해주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메시지를 찾아서 읽어보고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뭐 학교에서 출발해서 노량진 전철역 가서 전철을 뭐 지하철을 타고 시청 앞에 덕수가 불어와라. 네. 그럼 거기 가면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이걸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고했다. 지금부터 교부빌딩 앞으로 와라. 그러면 그 안에 뭐 육교도 올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난코스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제 놓겠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관 찾아와라 이거. 찾아와야죠. 어떤 수단에 봐도 예. 뭐 계단 같은데 뭐 지하철 타려면은 휠체어 터널 같은 게 지하철 계단 못 내려가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 못 내려가니까 본인이 정상인에게 부탁할 겁니다. 아, 도와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게 재수없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혹간 예.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수모를 좀 받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겠죠. 그 나름대로 자기가 느껴서 직접적인 아주 사회 생활을 하는데 아주 직접적인 걸 경험을 해서 한번 시켜보고 싶은 생각. 정상인과 예. 같이 움직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그 사실 이 장애자들로서는 말씀이죠. 자연보다도 이 상대적인 장애가 더 많은 도시에 도전하는 게 더 힘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88 장애자 올림픽을 앞두고 있죠. 이런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는 모든 걸 검토해보는 계기가 마련되기도 하겠습니다. 문답여행 오늘의 주인공, 오늘 8번째 시간 특수교육을 전공한 젊은 교사로서 신체 장애자들과 울고 웃으면서 이 평생 장애자들을 가르치는 평교사로 남는 것이 소원이다 하는 특수교육교사 김송석 씨를 만나봤습니다. 김 선생님이 도심지 추적 훈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는 훈련 기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까요? 아까 한라산 갈 때 1년 네. 훈련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희 요것은 그렇게 큰 기간은 필요하지 않고요. 예. 그 계획서 작성하는데 한 달 정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기본적인 준비하는데 한 2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한 3개월 정도 지금 계산을 잡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교육 후에는 예. 이제 도심 추적 훈련. 네.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거겠죠. 처음 시도가 되는 걸 겁니다. 예. 예. 참 그동안 또 훈련 오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실 텐데 한라산 정상에 오른 이 장애자들이 다시 도전하는 도심지 추적 훈련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와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봐주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 도심 추적 훈련하는 모습을 보시죠. 오늘 그 환호하는 거 보니까 정신 상태도 영 글러먹었어. 도저히 안 되겠어. 지금부터 약 5분간에 걸쳐서 얼차리를 받겠습니다. 알았어? 예. 대답 안 하지? 알았지? 예. 지금부터 1분씩 30초간 소리 질러. 시작. 알았지? 됐어. 자, 그만. 자, 앞으로 와. 나한테 와. 여보세요. 거기 바로 와. 빨리 일로. 일로 쓰지 말고. 일로 와.